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는 가족 등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스스로 피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한 시의원이 이 법을 무시한 채 이해충돌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직무를 해오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상임위원회 배정은 당시 시의원의 요구를 의장이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걸로 확인됐는데 포항시의회가 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33명 중 5선으로 최다선인 김성저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원회 구성 때 건설도시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자녀는 건설도시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소속의 팀장이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럴 경우 김 의원이 직무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업무를 맡지 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회피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결국 이해충돌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1년여 동안 직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해서 몰랐어. 그동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냥 도저히 그래야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상임위원회 배정 권한을 가진 시의회 의장에게 오히려 문제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요청했고 의장은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망 따였는데다가 배치가 돼 있어갖고 그냥 원점에서 그래 이야기하면 그래 토론했는 건 한번 사실 있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이 사실 33명이다 보니까 그까지는 저희들이 캐치를 못하고 좀 한참 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 속에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포항시 의회에선 무시된 겁니다. 이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지금 소속 기관장인 의장이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둘 다 사실 위반이 되는. 김 의원은 관련 법률을 잘 몰랐고 자녀와의 대면 업무 때는 자리를 피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보통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이제 공직윤리 제도 가운데 하나로 지역에도 다 그렇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셨다고 하면 사실은 시의원을 하실 자격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논란이 커지면서 김 의원의 자녀는 지난주 포항시 남구청 산업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곳 역시 김 의원이 소속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여서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이해충돌 직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혀오진 않았으며 포항시 의회는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의견을 물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내일부터 닷새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철도노조는 64.4%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가결하고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9시까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의 영향으로 경부선과 동해선의 일부 열차가 지연 또는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천 산사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경찰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분석해봤더니 경찰이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 중령계급인 대대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이 적지 않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을 압수수색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주 경북경찰청 수사 전담팀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10시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상병의 상관인 해병대 1사단 7포병 대대장도 포함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9장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경찰은 대대장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수중 수색작전 지침을 중대장에게 하달한 책임 지휘관이자 위험한 수중작전을 지시한 당사자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반면 대대장 측이 수중 수색작전 지침 발령자로 주장하고 있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혐의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사단장이 무릎 아래까지 입수하라고 했던 수색작전 지시를 내릴 때에는 이러한 방호 조치 의무를 사단장도 다 해야 하는데 경찰은 오히려 대대장을 군수과장으로부터 장화 착용의 위험성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뒤 부대원들을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에 투입시킨 당사자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장 측은 최상병 사망 하루 전 간부들의 단체 채팅방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사단장 현장 작전 지도 예정이라며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올라옵니다.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수중 수색은 사단장 지시였고 매우 구체적이었지만 영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빠져 있다는 게 대대장 측의 반박입니다. 특히 대대장 측은 하천 급류의 위험성을 인지해 사고 하루 전에는 도로와 수변 정찰만 지시하는 등 사단장의 지시 전까지는 자체 수중 수색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누가 발령을 했고 어떤 명령이었다 정도는 구체화시키는 것이 그 영장 내용의 완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거죠. 경북경찰청은 그 점을 외면하고 그저 영장에는 지침이 하달되었다. 하달받은 현장 지휘관이 주의 의무를 소홀했다. 이렇게만 본다면 편협한 시각인 거죠.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경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해소될지 또는 더 확대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영덕군 지방상수도 정비공사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현장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영덕군 영덕읍 상수도관 교체 현장에서 대기하던 작업자가 시동이 켜져 있던 덤프트럭이 미끄러져 내려와 덤프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어 숨진 중대산업재해입니다. 검찰은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국가 수입이 10% 줄어듭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감소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세입 예산 감소에 대비해서 강력한 긴축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마저 줄어들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한태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수입 예산을 367조 4천억 원으로 짰습니다. 올해 400조 5천억 원에서 33조 1천억 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상북도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선 투자와 보조 사업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3년 이상 추진한 사업은 더 세밀히 살펴보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사성, 선심성 민간 보조 사업은 최대 30% 줄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는 중복성을 따져서 일부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경상 보조 사업은 최대 10% 줄이고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도 최대 20% 줄입니다.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50%까지 줄이는가 하면 아예 사업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총액을 보조금 예산 과목별로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를 시행합니다. 신규 사업도 민간 전문가의 사전 대면 심사 절차를 신설해 사업이 적정한지 공익성은 있는지를 따져 예산 편성을 검토합니다. 실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국에서 실국별 실링제를 시행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국별로 통일적 기준으로 예산을 줄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사업에 대한 특성이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은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무리 이제 뭐 예산이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괄된 기준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사업별 특성이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유연한 형태의 접근 방식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가 디지털, 저탄소, 에너지 자립 등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개조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992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철강공단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스마트 제조와 에너지 자립, 자원 순환, 탄소 중립 등 첨단화를 촉진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지역 기초조사와 지하 매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천 수위 관측 장비, 지능형 CCTV 등이 보강됩니다. 경주시가 모바일 앱 하나로 숙박과 교통, 관광을 예약하고 또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황리단길과 중심상가 등을 시작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1,100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도 새로 조성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경주 여행의 1번지 황리단길입니다. 여행자들이 숙박과 식당, 주차장 등을 일일이 알아보고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줄이기 위해 경주시가 통합관광 애플리케이션 경주로 온을 출시했습니다. 앱에는 경주의 관광 명소와 식당, 숙박과 교통 정보 등이 담겨 있고 예약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또 만화가 허영만 작가의 맛집 탐방과 배우 송일국의 역사여행 오디오 가이드를 비롯해 관광명소 AR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도 담겨 있습니다. 원클릭을 통해 가지고 숙박, 그다음에 맛집, 뭐 찻집,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 번에 내가 그 계획을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공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앱을 사용한 관광객들은 기존의 여행 방식보다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주를 위한 집약이 돼 있는 어떤 집약체다 보니까 다른 포털에서 뭐 경주 거를 찾아가지고 뭐 어디 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경주로 온 앱 출시와 함께 황리단길 여행자 라운지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짐도 보관하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주요 관광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관광 앱과 라운지 조성에 이어 경주시는 신경주역 등에 미디어 아트를 설치했고 대형 주차장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차원에서의 그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차원,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공하는 주차장과 더불어서 1,100명 규모의 대형 화성 주차장도. 경주시는 모바일 앱에 대한 평가가 좋다며 보문단지와 중심상가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300여 곳으로 확대하고 KTX와 경주월드, 시티투어 연계 상품 할인 혜택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에서 KT커머스와 물절약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KT커머스는 시청 본관의 물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청사 양변기 교체 등을 통해서 절수 관련 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절수 성과가 확인되면 포항시가 관리하는 여러 시설에 절수 설비를 확대 보급해서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포항 지역 첫 벼베기가 흥해읍 덕성리 이병학 씨 농장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추수한 벼는 지난 5월 모내기한 조생종 해담 품종으로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아서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햅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첫 벼베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6,012헥타르의 논에서 4만 톤의 쌀이 생산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동해안의 고부가가치 어종인 볼락류의 어자원 조성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포항과 경주, 울진 해역에 어린 개볼락 7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개볼락은 동해안 연안에서 포획해 6개월 동안 키운 길이 5cm 이상 크기로 주로 돌이나 바위 틈에서 20에서 25cm까지 자라며 맛과 식감이 뛰어난 어종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해 동해안 최초로 개볼락 인공 생산에 성공하는 등 어자원 회복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볼락류를 완전 양식하는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프리랜서 규모는 406만 명으로 이들의 일주일 평균 노동 시간은 33시간, 평균 월급은 180만 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는 남성이 288만 명, 여성은 118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